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함수 파트 스텝 3,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시죠. 자, 1번 봤더니요,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a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a라는 미지수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fx라는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을 가지고요. 부등식을 해결하는 건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정수인 해가요. 바로 7개 이상 존재하도록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 중에서 이 겉함수의 식을 알아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gx식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우선 이 합성함수식이 있으니까요. 만들어 봐야죠. 자, 속함수 fx 요 ax 플러스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 식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gx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속함수를 치환하는 거였죠. 그래서 a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해서요. 자, 주어진 식을 gt 이런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t로 바꿀 거니까요. 이 등식을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2를 이항해 주시고요. 양변을 a로 나눠 볼게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x자리에 a분의 t-2의 자, 제곱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gt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리하면요. t-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분모가 a인데요. a제곱 통분하죠. 그러면 분모 a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a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분모 1이라고 생각하면 분모에 a제곱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a제곱 곱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자를 조금 더 정리해서요.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t제곱이라는 2창 보이겠고요. 1창 마이너스 4t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8t니까요. 자, 보면 마이너스로 묶죠. 그러면 a 더하기 4의 t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상성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a가 있죠. 자,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4까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게 GT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GX로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T 대신에 요 X로 표현을 바꿔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쓰는 이 A에 관한 2차식은요, 우리가 어차피 인수분해가 좀 편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백꼴로 잠깐 바꿔보죠. 자, 요 A에 관한 2차식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자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식은요.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고백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gx를 구했으니까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요 a 제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양수니까 양변에 곱해도 부등망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만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제곱은 사라지면서 부등만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풀이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됩니다. 뭐 어떻게 되냐? 자, a-2하고요. a 플러스 1의 곱인데요. 자, 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이요. 쌤이 이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요게 되면 되죠. a하고 마이너스 2a 더하면 마이너스 a 되네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됩니다. 아,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요 인수분해 된 거 쓰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를 생각해 보자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선 2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바로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a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더 작은 값, 2a 플러스 2가 더 큰 값이 되어 있고 두 수 사이 범위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해가 정수해가 7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근데 x를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자연수면요. 자, 요 밑줄은 두 수가 모두 다 정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자, 이렇게 하나씩 커지면서 쭉 연달아서 나오는 정수들이 해가 될 텐데 개수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개수를 볼 때는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죠. 다시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세요. 그 다음에 2를 더한 게 개수더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3a 더하기 자, 1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를 보자면 3a 더하기 1개가 나오는데 그게 7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3a가 6 이상이다. 따라서 a는 2 이상입니다. 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자, 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정답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짚어보자면 핵심 포인트는 역시나 이 gx식을 구해낼 수 있냐라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풀이 과정이 있죠. 자,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번 문제 볼까요? 2번이야. 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자, x는 0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된 항등식 하나를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fx 그리고 f-x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쌤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이에요. 이 등식은요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등식인데 fx하고 fx 플러스 1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fx식을 직접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쌤은요 이 등식에서요 요 f x분의 1만 소거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fx만 딱 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소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식 하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야. 새로운 등식을 만듭니다. 근데 이 등식은 x의 모든 실수, 즉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쌤요, 요 x 자리에 뭘 넣을 거냐? x분의 1을 넣어도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x분의 1 넣으세요. x 자리에 x분의 1. 자, x 자리에 x분의 1 넣으면 이제 fx가 되겠죠? 자, x 자리에 x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등식, 새로운 등식까지 해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쌤은 소거할 생각이에요. 누굴요? 바로 요 두 식을 소거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는 요 아래 니은에다가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쌤은요, 니은에다가 2배에서요, 기억을 빼줄 거야. 그러면 요 노란색 밑줄은 두 개가 소거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좌변. 자, 여기다 2배 했으니까 4fx에서 fx 빼는 거니까 3f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자, 우변 볼까요? 여기다 2배 하면 x분의 6이고요. 거기서 3x를 빼는 거네요. 이렇게. 자, 그럼 fx는요, 양변에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x분의 2 빼기 x라고 함수식을 구해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구했으니까 다시 요 등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등식 보겠습니다. fx와 f-x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식을 우리가 구했어요. x분의 2 빼기 x. 자, f-x는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이만 해주면 돼요. 그럼 볼까요? 자, 마이너스 x분의 2 좌변으로 이항하면 x분의 4가 될 거고요. 요 마이너스 x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x 이렇게 되네요. 자, 양변에 x를 곱할게요. x는 뭐 0이 아닌 실수니까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x제곱이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자,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다시 한번 보자면 주어진 항등식을 이용해서 fx식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새로운 항등식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린 연립 방식의 풀이를 통해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A 집합이 주어지기를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 집합은요, 바로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에서 B로 대응되는 게 F고요. G는요, 바로 B에서 A로 대응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림을 체크하고 시작하시면 편해요. 쌤은요, 그림부터, 즉, 벤 다이어그램부터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1, 2, 3, 4라는 원소가 바로 B집합에 있는 2, 3, 4, 5. 2, 3, 4, 5에 대응을 할 건데요. 그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F라는 함수고요. 자, 이제 B집합이 정의역이 됩니다. 2, 3, 4, 5에서요. 자, A집합 있죠? 이렇게 1, 2, 3, 4에 대응되는 관계, 이게 바로 G 함수가 되겠죠. 자, 이제 가조건을 볼까요? 가조건을 봤더니요, 바로 F3이 5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또 G2는 3입니다. 라고 주었으니까 대응되는 걸 하나 보여줬네요. 자, 3은 5에 대응된다. 라는 거. 자, G 입장에서 2는 3에 대응됩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죠. 됐어요. 이제 가조건은 써먹었죠? 그러면 지우세요. 이제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나 조건을 봤더니요. 자, 어떤 X. 자, 그거는 B집합에 속하는 어떤 X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GX가 X래요.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근데 다조건을 또 보죠. 자, 다조건 보면 모든 x 어떤 거냐면 A집합에 속하는 모든 x는요. 다음과 같이 자, f, g, f라는 세 개 합성한 함수네요. 자, 요게 바로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조건이 역시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요. f하고 g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가 전부 다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F1에 해당되는 함수값, G3의 함수값을 구해서 더해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갔죠? 자,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라는 거 하나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역시나 다조건이 핵심 조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F하고 G는 이런 대응 관계잖아요. 그런 대응 관계에 있는 함수 3개를 뭐 했어요? 자, 이렇게 합성했어요. 그런데 그 합성한 결과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x 플러스 1을 생각해 보세요. 이 x에 넣었을 때 어떤 값을 넣으면 x 플러스 1에 결국에는 대응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x가 x 플러스 1에 대응된다. x 플러스 1,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대1 대응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x가 x 플러스 1에 대응되는 거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x 플러스 1은 딱 봐도 알아요. 1대1 대응인 함수라는 걸. 그러면 어떤 함수들일까? f하고 g는. 그래요. f하고 g는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대응인 함수들을 가지고 합성을 한 결과가 바로 1대1 대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요 합성을 했더니 나온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인 함수다. 그걸 통해서 요 합성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바로 1대1 대응. 요 두 함수가 다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돼요. 이해했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직접 하나하나 넣어봐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쌤은요 넣어 볼 겁니다. 자, x 자리에 지금 뭐 넣어 볼 거냐면 1, 2, 4 뭐 이런 걸 넣어 볼 거예요. a 집합의 원소로 했는데 그쵸? 3도 있죠? 1, 2, 3, 4 다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 조건을 한번 먼저 이용해 볼게요. 자, x에 쌤은요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럼 f, g, f1. 자,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요건 2에 대응되는구나. 이따 써먹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에 2 대입하면요 f에 g에 f2. 자, 여기 2가 이제 3에 대응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x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쓰고 시작하시는 거야. 자,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렇게 나오면 별거 없어요. 그냥 다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쓰고 시작합니다. 됐죠? 자, 여기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가죠? 3 대입했으니까요. 3, 4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사는 거. 자, f에 g에 f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거는 5에 대응되겠네요. 그래서 다 조건을 다 썼어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용하기 전에 잠깐 나 조건 좀 볼게요. 자, 앞서서 어떤 x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gx는 1대1 대응인 것까지는 우리는 알아냈거든요. 맞죠? 자, 2는 3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3이 3으로 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자, 봐봐요. G3이 3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해. 왜? 이렇게 가는 수가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G는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G4는요, 4로 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가능하네요. 그죠? 자, G5는 5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그나마 이 B집합의 원소 중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4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나 조건은 이제 해서 끝. 가나 조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조건만 해결하면 돼요. 이 다조건을 봤을 때 이게 4개의 이제 등식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보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었죠? F3이 5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F3은 5구나. 그럼 F3하고 관련된 걸 찾아보자면 여기 F3, 요 속함수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요. 자, 이 겉에 있는 F라고 되어 있는데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쌤은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등식, 마지막 등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F에다가요, 요렇게 가장 있는 겉함수를 보시면 F의 함수값이 5가 나왔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3을 대입했었잖아요. 그래서 쌤이 네모 박스 친 여기가 바로 3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G의 F4라는 요 함수값이 3이 나오겠구나. 근데 G 입장에서 보시죠. G는요, 2 넣었을 때 3이에요. 그래서 G가 3이라는 걸 또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F4라는 값이 얼마? 2겠구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F4는 2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4가 어디로 가는구나? 2로 가는구나. 요거를 알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있는 등식을 좀 볼게요. 자, F3이 얼마인지 알죠? 5죠.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보면 F에 G에 5요. 요게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G5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아직 F가 또 4로 가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보류, 이건 보류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X가 2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러면 F2 값, 그리고 3. 요거는 우리가 지금 F2도 모르고요. 그쵸? 이가 어디로 가는지, 또 F의 함수값으로 3이 나오는 것도 지금 모르니까 우선 잠깐 보류. 자, 아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좀 아네요. F의 겉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오는 거는 4 대입했을 때다. 그래서 F4가 2니까 쌤이 요 박스 친 게 얼마다? 4다라는 거. 그럼 G의 F1이요. 자, 요게 4입니다. 근데 G에 어떤 걸로 해야 4가 되냐? G4가 4죠. 그래요. G4가
4예요. 그럼 요 F1이 4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 F1, 1은 4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니까 남은 2는 3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F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x1인 거 써먹었고요. 4인 거 써먹었어요. 이제 2개 남았네요. 그쵸? 이제 마무리만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 g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아까 세 번째 식에서 여기까지 왔었죠. 그쵸? 근데 f가 얼마일 때 4가 되는지 이제 알잖아요. f1이 4니까 여기서 요 g5에 해당되는 값이 1이어야지 f1은 4. 아, 그럼 G5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래서 5는 1로 가겠군요. 그럼 나머지, 자, 자연스럽게 요 3은요, 2, 남은 수의 대응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식까지 맞는지 확인 작업. 이제 이거는 쓸모는 없는데 확인하는 정도 용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F2가 얼마죠? 지금 3이네요. 그럼 F, G, 3이 되겠고요. 자, 근데 G3이 얼마죠? 2네요. 그래서 F2이고요. 자, F2가 어디로 갑니까? 3이요. 결론은 3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확인하는데 썼다. 자, 그래서 대응관계 다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답을 봐야 되겠죠? 자, 요걸 구하는 거였는데 F1이 얼마? 4고요. G3은 지금 2인가요? 그래서 더해서 6. 6이 최종적으로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짝을 짓는 건데 핵심 조건은 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FG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내고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죠. 3문제 보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좌변에 절대값이 있어요. x 빼기 가우스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변은 4분의 1 x제곱 요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라는 건 뭐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요. 우리는요, 개념을 보자면 선생님 파란색을 긋고 있는 즉 y는 요 절대값 함수 있죠. 즉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와 또 요 우변, 선생님 노란색 표현할게요. y는 4분의 1 x제곱. 자, 요 두 이거와 이거의 그래프에 뭘 구하는 거다? 교점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 이게 개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냥 두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우선 이 파란색 절대값 함수를 그려볼 건데요. 통으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면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우기 전 쌤이 이렇게 밑줄 긋고 있는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본 후에 자, 이 그래프에서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가우스 값이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x를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정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참수입니다. x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이너스 정수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y 절편이 되는 함수예요. 다만 x값에 따라서 우선 이 정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나눠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당한 구간을 좀 보겠습니다. 쌤이요. 그래프로 보자면 뭐 한 마이너스 3 정도에서부터 볼게요. 그 전에 범위도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모습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인 구간에서는 이 가우스 값이 얼마예요? 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까지는요. 가우스 값이 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범위에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에다가 자, 2 빼기 2분의 1이네요. 그럼 얼마죠? 바로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범위에서는요, 가우스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분의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가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요. 그러면 규칙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볼까요?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뭐 이 정도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요 1참수를 그리는 거예요. 1참수는 어차피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니까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5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는 함수값. 요쯤이라 볼게요. 자, 요거 1을 함수값으로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얼마죠? 그래요.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이 정도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지나겠네요. 그쵸? 위에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의 가운데 마이너스 2.5를 딱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있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함수. 역시나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이 나오고요.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역시나 이렇게 가운데 마이너스 1.5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색깔이 들어가죠. 등호가 들어가고요. 가우스는 이 오른쪽은 비어있는 거야. 색깔 칠하고 비워놓고.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마이너스 1 넣어서 체크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0 넣어 보시면 얼마?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범위는 하나 많아. 또 그 전도 하나 많아. 똑같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쵸? 자, 0서부터 여기 자, 적당히 1까지 보자면 1, 2, 3, 4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는 파란색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파란색 그래프는 이걸 X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리는 거죠. 뒤집어 올리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이 아래 부분 뒤집어 올려서, 기존 거하고 해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럼 마찬가지 이걸 뒤집어 올려가면, 여기서 이제 메꿔지네요. 그쵸? 이렇게 V자로 메꿔지고, 요것도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그래서 계속 V자 모양으로 나오는 게 반복되는, 이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다 메꿔지네요. 구멍들은 다 메꿔지면서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 파란색 그래프다. 자, 이제 노란색 그래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봤더니 위에가 다 2분의 1에서 이렇게 자, 2분의 1, y가 2분의 1인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x에 뭘 넣으면 y가 2분의 1이 될까부터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 x제곱이 2분의 1이 될 때, 즉 x제곱이 얼마예요? 바로 2가 될 때, 그래서 x가 루트 2일 때네요.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는 루트 2, 2분의 1을 지나요. 그럼 루트 2가 대략적으로 어디 있을까? 이건데요. 자, 요 점이 1과 2 한가운데 1.5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루트 2가 1.414 정도니까 아주 조금 미세하게 왼쪽에 있어요. 그거 콤마 2분의 1이니까 요 점이야. 이해했죠? 여기를 지나요. 그리고 이거는 0,0을 지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요. 그럼 잘 그리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편 이거 y축 대칭이 함수니까 어디요? 자,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여기 2분의 1, 여기 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게 지금 y는 4분의 1 x제곱인데 만나는 점을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오른쪽에 3개 만나니까 왼쪽에서도 하나, 둘, 3개 만나죠. 총 몇 개 만난다? 6개 만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 자, 즉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고요. 자, 가우스 함수 그리는 거 범위 나눠서 접근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통으로 절대값 씌웠을 때는 뒤집어 올리는 그래프다라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도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5번부터 또 7번까지 이어지는데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끊어서 5, 6, 7은 다음 시간에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었던 1, 2, 3, 4 네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출제율이 높은 유형들입니다. 심화 유형이긴 하지만 잘 정리해 놓으셔야 우리가 1등급을 넘어서는 실력을 가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5, 6, 7번 풀이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